지금껏 외면해온 수많은 환경 문제들. 우리는 아픈 지구에 살고 있다. 이제는 지구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예, 탄소 발자국은 하여튼 기후변화 관련 지표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뭐 온실기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 주로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수량화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는 무게 단위를 써요. 뭐 그램, 킬로그램 또는 뭐 톤 많이 할 때는. 그래서 그걸 전부 CO2로 환산해서 이산화탄소로, 메탄도 있으니까 그걸 CO2로 환산한 지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발자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마 뭐 생각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길을 걸으면 발자국이 쭉 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발자국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대기 중에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개인도 해당되고 어떤 뭐 집단, 우리 여기 같으면 학교, 뭐 이렇게 어떤 집단, 사회, 한 국가 전체, 세계, 이게 어떤 제품이나 뭐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뭘 사서, 뭐 이거 지금 이런 촬영할 때도 쓰는 기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버스를 탄다든가 뭘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렇다 해도 모든 것에서 나오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게 물론 정확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의식을 더 좀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탄소 발자국. 이제 발생 원인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으려고 화석 연료를 이제 태울 때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모든 생산 시설, 서비스 시설, 이게 화석 연료로 짓고 화석 연료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그게 자연에서 이제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데서 올 거 아니에요. 가수원이든 뭐든 이런 게. 그럼 기를 때 그것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손을 많이 가느냐, 기계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과를 내가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사과가 산지에서 나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 나가지고 내 집까지 오는 데는 기름을 먹었겠죠. 그죠? 사과가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사과를 수송하느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사과를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내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배출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가능한 근거리, 지역 먹거리가 좋은 거죠. 좋다고 해외에서 막 오는 거를 맛있다고 싸다고 막 먹게 되면 거기는 어떤 경로로 싸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한 그 나라들, 그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COP21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죠. 195개국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게 발효가 됐는데, 이 기후변화 협약 자체의 골자는 뭐냐면, 산업화 이후에 2100년까지 지구 표면의 그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로 막자. 2도로 이상 올라가면 엄청난 기후재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2018년에 3년 지나고 나서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그 UN 산하기구 내에 이것도 IPCC라는 게 있습니다. IPCC. 그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예요. IPCC. 여기서 제48차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송도에서 여기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그걸 채택을 했는데 거기 보면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기후변화 파리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벌써. 근데 2018년에 얘기한 게 뭐냐면 2030년까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른바 넷제로라는 거예요. 넷제로. 탄소 중립 같은 말입니다. 넷제로. 넷제로인데 그거를 2050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2030년에 2010년 대비 거의 절반을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경로를 택해서 2050년에 넷제로를 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온실가스는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200년씩 가요. 한번 대기에 나오면 200년 정도 머물러요. 잔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50년 직전까지 많이 쓰다가 푹 줄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배출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덜 쓰는 것, 덜 버리는 것, 이제 우리들은 그런 거예요. 개인 차원은. 음식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생산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생산하는데 이미 에너지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소비할 때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생산을 가능한 필요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생산을 주로 좀 많이 하는 쪽으로 돼 있어요.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팔면 이익이 많이 남죠. 그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면 개인들의 이런 스타일을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것까지 좀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인상적인데 그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저널리스트가 쓴 책 제목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This changes everything 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모든 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바꿀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적인 것이 변화야 되고 시스템적인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때만 변한다. 그래서 또 개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